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인베스트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6월 24일이네요. 그죠? 내일 6.25입니다. 6.25. 6.25인데, 뭐, 사실, 6월 25일 지금 뭐 6개월을 생각하기보다가는 지금 온통 글로벌 또한 국내 투자자들은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제 그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굳이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맞습니다. 맞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건데 뭐 어떤 투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오늘 아침에 우선은 뭐 어느 정도의 투표 결과를 좀 봤더니 탈퇴보다가는 잔류가 우세하다 그랬었는데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많고 여기는 이민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선은 탈퇴가 많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잔류 쪽에 표가 많이 나오거나 하면은 가능성이 있겠다 그랬는데요. 60% 이상 많은 탈퇴 지지자들이 있었다라는 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지나면서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시장 또한 유럽 증상 지수는 우선은 그래요. 지금 잔류에 좀 비중을 많이 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잔류다 탈퇴다겠지만 뭐에 해소가 됩니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탈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결과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려스럽긴 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은 이미 준비를 해왔고 어느 정도 또 예상을 했던 부분들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의 해소에 따른 베팅에 걸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지금 이런 내용들 때문에 탈퇴가 또 우세하다라는 이야기 나왔다고 아침 동시효과에 물량 들어왔던 것도 빠지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흐름들 지금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초반에는 상승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뭐 투표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들 발생이 되겠는데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 2% 이상 급락을 했다가 마지막에 하락폭 조금 더 만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외국인 기관들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즉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한번 보십시오. 올해 최고가까지 100포인트도 안 남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미 다 올라왔다고요. 지금 독일도 한번 보실래요? 독일도 보시면 각자 보세요. 독일도 보시면 다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브렉시트 때문에 우려했었는데 지수는 다 올라왔다. 근데 우리나라 왜 못 올라왔어요?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라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 당연히 코스닥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위치가요 올해 최고점이었습니다. 최고점 자리에서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라는 게 터지면서 매도 물량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계속 해드렸었죠. 어차피 브렉시트라는 것은 이벤트이다.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간다. 1년에 몇 번이고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뉴욕 증시는 브렉시트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더 많았다는 소식이 일제히 하락을 반전했다라는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어제 거는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최근 영국 여론조사 탈퇴 잔류 뭐 이렇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어제 시장을 할 때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은 가장 컸던 건 그거였어요. 어제 뭐 장중에 우리 김다희 팀장이 와서 그런 이야기 해줬었습니다. 시장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수도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선반영 되었다 생각했는데 어제 하루 앞두고 우리나라 지수가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앞두고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몰라 하는 국내 증시의 흐름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즉 앞서서 흘러가지 못했던 한국 증시의 흐름들은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들 보세요. 외국인들이 270억 매수 결국 들어왔습니다. 선물에서 매수량은 좀 줄였습니다만은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은 금융투자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 뭐 사모펀드 연기금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던 모습들이었는데
원달러 환율은 원화의 강세가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코스닥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뭐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수급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어제 950억 들어오면서 지수의 하락세를 부추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뒤에 가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증시 브렉시트를 투표를 앞두고 투자자들 경계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일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흐름은 더 큰 하락세를 나타내줬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영국의 EU 자율 결정 시 글로벌 금융시장 안도감을 갖겠지만 단순 이벤트에 불과하다.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는 부족하다. 즉 지금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 움직임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되돌려 놓는 거다. 즉 상승이 아니라 되돌려 놓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에서만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급락을 하고 난 뒤에 다시금 이렇게 며칠 동안 반등이 나와줬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방금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고점까지 이제 다 올라왔다 그랬죠.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올해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우리나라 올해 1월달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올해 이만큼 올라왔잖아. 이만큼 올라왔다는 말이 최고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2016년 최고점까지 올라왔었어요. 비정상적으로 올라왔고 여기서 누가 또 올렸었습니까? 삼성전자가 끌어올렸었다고. 그리고 난데 브렉시트라는 우려가 터지면서 차익 물량과 더불어 브렉시트라는 것까지 해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뭐 해서 보신다 그러면 위에 거 뭉퉁하게 잘라버리세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와야 될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코스닥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드립니다. 와야 될 자리에 와 있고요. 그냥 그 자리에 다시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삼성전자가 어제 1% 한국제일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외국인 그리고 기아차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좋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좀 단기적인 매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나름 버텨주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종목들마다 움직임들 좀 뭐 눈치 보는 흐름들도 나타났었고요. 좀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컸던 이유는 뭐일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좀 하락을 하고 또한 수출주들 크게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하면서 단기적인 제가 박스권이 만든다 그랬습니다.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들이 흘러갈 뿐이지 그것을 뭐 급격하게 치고 간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다라는 점. 자, 수급에서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매수 막판에 매수가 좀 들어와줬다라는 거 되겠고요. 개인들은 지속적인 매도였고 기관들 중에서는 금융투자도 있겠지만 연기금 그리고 뭐 사모펀드 기타 법인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 상황이었습니다. 자, 초반에는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하락 출발하고 약세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어제 오후에 조금 더 낙폭을 줄여주면서 지수를 거의 뭐 보합까지 한번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까지 나타내줬다라는 겁니다. 특징주로 보시면요. 하나테크 인수대금 납부율 이해해가지고 우선주 유상증자 발행을 했다라는 소식. 자, 현대상선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결국 해운동맹 요 내용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상한가 현대상선이나 지금 또한 한진해운이나 사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겠습니다. 네이버 어제 또 나왔네요. 어제도 특징주로 나왔고 그 전날도 나왔었습니다. 국내 광고 성수기라는 이제 타이틀을 붙였고 그리고 네이버가요 사실 어떻게 본다 그러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인에 일본 상장을 두고요. 사실 원치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값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좀 우려하고 주가 떨어지고 했었는데요. 이왕 이제 하기로 했다라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두는 것 같아요. 자, SK하이닉스 D램 오펑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2.58%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모습이었다라는 거. 자, S1입니다. 보안 시스템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또 좋은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삼성전자 좀 주춤하지만 뭐 요즘 삼성 관련주들 다시금 조금씩 반등을 시도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결등이 코스닥이었습니다. 정말 어제 코스닥은요 피 터졌습니다. 진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어제 하락 종목이 850 종목이 넘었고요. 장중에는 900 종목 이상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하락하는 것, 이 종목이 하락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하락했고 어떤 흐름이 나왔냐라는 건데, 사실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요,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들 2시 13분 2시 14분에 반등이, 그러니까 매수를 줄이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끌어올렸을 때 그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고, 월요일날 급반등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화요일날 외국인들 매도로 좀 돌아섰고 차익 물량들이 나왔었던 상황들이었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춘춘한 듯 느껴졌었던 상황이었고요. 어차피 기관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같이 들어오지 못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코스피엔 들어오지 못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였죠. 그러했던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이 들어왔던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갔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들어왔던 자리에 다시 나갔다라는 것은 마음이 좀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하면서 들어왔었는데 다시금 빠져나갔다.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합시다. 제가 678이라고 말씀드렸죠. 678포인트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이야기했는데 678 지지 받았다가 무너지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678을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저점에서요,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외국인들 매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가 나가다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보세요. 요 자리하고 어때요? 요 자리하고 딱 반등 날 때 외국인들 매도가 나갔다가 멈췄던 자리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회원님들.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어제 나타났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 외국인들 결국은 들어왔던 자리가 싫었던 자리가 아니라 들어왔던 자리가 괜찮았던 자리였는데 다시 또 시장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매도가 나왔어요. 나가다가 밑에까지 뭐가 나왔습니까? 밑에까지 언더슈팅이 나온 겁니다. 언더슈팅이 나와버리니까 여기는 또 과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매수가 들어와 버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시장이요, 흘러가려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확 무너져 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확 무너져야 급락이 나와버려야 그때서야 다시 반등이 돼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 버린다고요. 어제 보셨잖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있겠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됩니다. 자, 특징주에 보시면요, 어제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던 게 두 개였습니다. ST팜하고 녹십자 랩셀인데, 녹십자 랩셀은 이제 녹십자가 최대 주주인데 신규 상장하면서 차익 물량이 나오고 녹십자가 오히려 하락했고요. 녹십자 랩셀은 공모가 대비해서 160% 네, 상승 마감했습니다. ST팜 또지 상승 마감했고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한 6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제 ST팜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요, 어제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 나가는 것은 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외국인 기관에서 250억에서 300억의 매도가 나갔다고. 그럼 토탈 둘 합쳐가지고 500억이 나갔다고요. 자, 외국인들 어제 520억의 매도예요. 520억의 매도가 나간 게 아닙니다. 200억 정도, 기껏 해봐 200억 정도 나갔다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개인들이 950억 매수지만 ST팜에서 얼마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렇게 치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제 수급에서는요, 수급에 뭐가 생긴 거예요? 수급에 왜곡이 생긴 겁니다. 왜곡이. 자, 그래서 막판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확 바뀔 수 있었는데 확 바뀌지 못했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ST팜에서는 지속적인 기간 외국인들 매도가 나갔었고 개인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수급을 확 돌려 세워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분명히 이해하고 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FNC엔터, 보광산업, 백금TN의 SC충강 있었는데요. 뭐 안희정 이제 대권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자, 대권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떠오를 대선 공약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앞으로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있습니다. 유료엔께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뉴욕 증시 영국의 EU 잔류 기대감 경기지표 호재 국제유가 급등에 일제히 1% 상승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영국 여론조사 기관들의 브렉시트 조사 결과 잔류 시 2에서 5% 앞선 투심을 개선했다라는 거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어제 뭐 브렉시트 브레메인에 베팅 걸리면서 지수가 어제 좀 급등을 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불확실성 해소의 측면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관전 포인트, 아디우 브렉시트 반갑다 실적 시즌입니다. 이 말은 브렉시트가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어쨌든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벤트는 끝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벤트를 하더라도 좋은 이벤트든 나쁜 이벤트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뭐 초반에 떴다가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투표 결과에 따라서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뭐 특별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시가 위에서 이제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오늘 우리나라 선반영이 뭔지 아닐 거예요. 어제 미국 시장, 유럽 증시 상승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폭등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먼저 올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해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을 받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들 종목마다의 좀 옥석가리가 들어갈 거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기관 수급에 좀 초점을 두자. 오늘 이러한 이슈가 나왔는데 과연 외국인들 기관들이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장이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그랬죠. 이제 앞으로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우려감이 줄었다, 뭐다 지수가 반등이 나왔다, 과대 낙폭이다,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이제 현실로 가는 겁니다. 분위기 끝낼 때가 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